대표님 혹시 광고하세요? 아니 그럼요. 광고는 안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광고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광고를 하고 있죠. 광고하면 뭔가 효율이 좋아요? 효율을 좋게 만들어야죠. 광고 자체는 효율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광고를 잘하면 네. 효율이 나고요. 광고를 못하면 효율이 안 나요. 그럼 광고 효율이 좋다라는 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얼마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뭐 300만 원을 300만 원의 매출을 낼 수도 있고 매출 말고 순위. 500만 원. 순이익. 100만 원 투자해서 순이익 네. 100만 원 더 넘게 벌 수도 있는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해서 순이익을 100만 원 넘게 할 수도 있죠. 아. 단가가 뭐 비싼 것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진이 100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광고 비용이잖아요. 네. 100만 원의 광고 비용을 가지고 뭐 매출을 1000만 원을 냈다. 네. 근데 원가가 60%다. 네. 그럼 돈 남잖아요. 나 남죠. 그렇죠. 60%에다가 광고비 10% 썼으니까 네. 30% 남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광고비 자체가 얼마의 마진을 남겨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광고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광고에 대한 좀 노하우나 팁도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광고 영역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돼? 할 게 좀 많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광고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등록하는 방법. 네. 그 네이버에는 광고가 두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네이버 화면을 좀 보면은 네. 네이버 화면을 다 좀 풀어주세요. 네. 이거 간단하게 하면 되죠. 네이버 화면에서 제가 예를 들어 홍삼을 쳐볼게요. 네. 홍삼을 딱 쳤더니 자,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광고죠. 그러네요. 광고라고 써있죠. 네. 여기 광고고요. 좀 내리면 이 쇼핑에도 보면 광고라고 나와 있어요. 아. 자, 이런 광고들이 있고 중간에 네이버에 보면 여기 큰 배너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얘도 광고죠. 아. 얘도 광고고요. 자, 여기도 광고입니다. 광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고라고 써져 있기도 한데 네. 광고라고 안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광고라고 써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홍삼을 치면 나오는 이 글자로 된 그 파워링크라고 하는 그 문구가 써 있잖아요. 네. 뭐 홍삼, 뭐 단식, 뭐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홍삼 뭐 이런 게 나오죠. 네. 이렇게 문구를 써서 하는 광고가 있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배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이런 광고들을 돌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겠지만 문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고 문구.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너무 넓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네. 자,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진짜 쉽게.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광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내 상품에 대한 수요의 관점에서 잘 접근을 해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대표님이 저한테 요거트를 판다고 네. 해볼게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팔겠어요? 이 요거트 먹으면 변비 없어지고 피부 좋아집니다. 근데 저는 요거트를 원래 안 먹는 사람이야. 아예 안 먹어요. 그럼 대표님이 말했던 것처럼 요거트는 변비에도 좋고 뭐도 좋고 라고 얘기했죠. 네. 그럼 전 요거트를 안 먹는 사람인데 네. 요거트를 먹으면 아, 대표님 말한 것처럼 변비에도 좋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서 살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요거트를 안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원래도 안 먹었어. 네. 안 먹는 사람을 먹게 만드는 거 어떻게 먹게 만들어요? 어렵잖아요. 네. 지금처럼 얘기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 기존에 네. 요거트를 아예 안 먹었어. 네. 안 먹는 사람한테 요거트 사세요. 요거트 먹으면 몸에 좋아요. 건강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왜 계속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먹었던 사람들 기존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꼬시는 건요 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요거트를 먹는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요거트를 네. 먹고 있어. 먹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님 요거트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요거트 먹는데 그거 되게 꾸덕하고 되게 나중에 먹고 나서 어디 좀 불편한 적 있지 않으셨어요? 딱 이렇게 물어봤을 달아요. 때. 네, 그렇죠. 네. 너무 달죠. 그래서 제가 당 뺀 거 딱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당이 없어요? 대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네. 얘기냐면 네. 교체 수요라고 하는 거는 네. 대부분은 사람들은 기존에 쓰던 것들이 있어요. 샴푸 쓰죠. 그 다음에 생활용품 같은 것도 다 쓰잖아요. 네. 쓰던 것들을 교체하게 만드는 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좋은 점을 얘기하면 돼요. 아. 야, 너 기존에 쓰던 거 불편했잖아. 근데 우리가 보완했어. 그러니까 한번 써봐. 라고 하면 전혀 안 쓰던 사람들은 아, 이거 쓰면 좋나? 나 써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되지만 썼던 사람은 교체가 쉽단 말이에요. 와, 뭔지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요를 기존에 시프트하는 거에 관점에서 광고를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님이 요거트를 먹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님 그 요거트 드시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500원 더 싼데? 네. 똑같아요. 가격이 좀 더 싸잖아. 3개 줄게요. 네. 또 2개 가격으로 똑같은 거 내가
2 플러스 1으로 줄게요. 네. 비슷한 거.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성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좀 더 싸? 네. 그러니까 비교 우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수요를 다른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주로 써야 돼요. 오.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바꿔야 되는 이유를 써줘야 돼요. 네. 이 제품이 그냥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들이 뭐가 불편했는지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을 내 걸 쓰게 하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내 걸 쓰게 할 건지 그런 거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파는 것보다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걸 제안하는 걸로. 그렇죠. 교체하는 걸로. 그렇죠. 교체 수요를 만드는 문장을 쓰거나 그런 표현을 만드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 안 하게 되면 아까 대표님이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이 요거트가 좋은 점만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떠지게 되죠. 근데 반대로 볼게요. 네. 제가 요거트를 원래 먹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저한테 먹는데 저한테 네. 요거트 먹으면 변비에도 좋고 뭐도 좋대. 네. 저 다 아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먹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알잖아요, 난 이미. 변비도 없고 다 해결된 사람인데 나한테 똑같은 걸 얘기해. 그럼 제가 그거를 반응 안 하겠죠. 반응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기존에 먹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그 기존에 먹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점을 얘기하든지 가격적인 거나 성능적인 거는 그렇죠. 다른 점을 얘기해야 된다. 다른 점.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비교 우위의 내용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수요라고 하는 거 안 네. 써본 사람들, 제가 예를 들어서 어구부츠를 안 씻던 사람이야. 네. 그럼 저한테 어구부츠를 팔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죠. 저는 죽어도 안 신어. 그냥 뭐 여러 가지 안 쓰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안 신었던 어거부츠를 이번에 신게 하는 건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구부츠를 신으면 너무너무 따뜻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당신이 기존에 신던 어구부츠는 가짜였다. 네. 이게 진짜다. 네. 털이 가짜였다. 털이 진짜 이게 문제가 많았다. 네.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광고를 할 때는 내 경쟁사보다 더 다른 점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체하려는 수요를 먼저 잡아야 돼요. 네. 걔네들을 다 잡고 나잖아요. 네. 걔네한테 다 팔았어. 더 이상 팔 사람들이 없어. 그때 이제 안 먹는 사람을 먹게 하는 거예요. 기존 수요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 수요는 필요한 이유를 말해주는 건 맞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스마트스토어는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쿠팡 좀 판매 잘 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쿠팡에서 판매가 잘 되는 노하우. 네. 저도 사실 이 쿠팡이라는 채널을 굉장히 좀 되게 독특한 채널, 그다음에 되게 신기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자, 쿠팡은 좀 특수성을 띠고 있어요. 네. 기존의 플랫폼들과 다르게 그 로켓 배송이라는 걸 최초로 시도를 했고, 네. 좀 다르죠. 그래서 쿠팡이라는 이 플랫폼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면 쿠팡에서 좀 잘 파는 상품을 찾는 거에는 조금 노하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고객 입장에서 보면요, 혜택이 가장 좋은 플랫폼, 내가 이익을 많이 보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랑 쿠팡이 있어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가 쿠팡 와우를 하면 배송비가 없죠. 맞아요. 고객은 혜택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네. 이 배송비 3,000원이 가장 크게 큰 혜택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죠? 그 순간을 건드리면 그 순간의 수요가 제일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수요거든요. 그냥 로켓 배송 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싼 거 사더라도 바로 배송해 주는 거랑 반품 30일 동안 무료로 해주는 거. 거기 중에서 코어가 어디 있냐면 3,000원짜리를 사는데 네. 배송비가 없어요. 배송비로 물건을 사는 격이죠. 그렇죠. 가장 혜택이 크게 느껴지죠. 맞아요. 네. 그런 존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가격이 싼 것들, 10,000원짜리, 7,000원짜리, 12,000원짜리 네. 이런 것들을 살 때 효용이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품들에 대한 검색량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검색 자체의 검색량이 네이버랑 쿠팡이랑 다른 것들이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하게도 아니 이 키워드는 되게 전체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키워드인데 네. 검색 자체를 네이버에서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량을 보면 되게 작고 네. 쿠팡에서 엄청나게 팔려.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와. 이런 이유가 혜택에 대한 부분을 가장 체감 효용을 크게 느끼는 그 가격대 네. 이런 상품들이 쿠팡에서 정말 많이 팔려요. 그러면 일반 상품으로
하고 로켓 배송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략해요? 그 시장을? 로켓 배송을 안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봐요. 이 사고 때문에. 왜요? 여기 들어와서 배송비가 있어도 어쨌든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기 나갈 튕길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로켓이 아닌 상품들도 되게 많이 팔리는 걸 봤어요. 아, 쿠팡에서 키워드 데이터를 주면은 좋은데 오픈을 하면 좋은데 오픈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이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미엄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그 광고비를 많이 쓰면 광고 담당자가 붙어요. 그럼 광고 담당자를 통해서 일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자 사실 어떻게 상식적으로 보면 제 소비 습관 안에도 있던 거기는 해요. 근데 쿠팡에서 주로 사는 것들이거나 쿠팡에서 뭐 막 200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사는 것과 연관이 이렇게 연상이 잘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관여 상품. 그렇죠. 2만 원 안 되는 상품. 그렇죠. 그래서 저관여 상품들 중에서 폭발적으로 팔리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쿠팡은 리뷰가 되게 안 붙는 거 알죠? 네. 혜택도 안 주고 맞아요.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써요. 네. 어떤 카테고리는 10배수까지도 보고 그러니까 판매되는 것 대비 10분의 1 리뷰가 이런 것도 있고 20분의 1인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이 팔리는 카테고리들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리뷰가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뷰의 양으로 주로 이렇게 여기는 판매가 많다.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가격대가 낮은 것들이 상식적으로 고객 체감 효용이 되게 크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키워드다. 그런 키워드들 중에서 그럼 실제로 이게 진짜로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다음에 검색해봐서 리뷰의 숫자를 가지고 시장의 크기를 파악하고 그런 걸 소싱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쿠팡에서 판매를 잘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쿠팡에서 먹히는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이기는 하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쿠팡에서 판매가 잘 되게 하려면 검색 자체가 네. 개인화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쿠팡을 검색하면 모든 사람이 다 검색 결과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거네요. 상대적이라서 알기가 어려워요. 네. 알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인기 있는 상품들은 당연히 A나 B나 C나 해도 조금 위에는 있겠죠. 네.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쿠팡에 자동 광고 알고리즘이 있죠. 되게 잘 돼 있어요. 아, 이거 광고 효율 엄청 좋다고 1000배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안 나오는 상품도 있고 네. 잘 나오는 상품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할 일이 없어요.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는 자동이 없죠. 네, 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동으로 다 해줘. 그리고 수동으로 하면 오히려 더 안 나와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쿠팡에서 노다지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 오픈마켓과 스마트스토어의 차이는 뭘까요? 오픈마켓과 스마트스토어의 차이요? 네, 오픈마켓은 뭐 11번가 유니버, 티몬 이런 쪽도 네. 잘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엄청 많이 되어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초보분들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만 집중하시는데 이 오픈마켓도 좀 나름 판매가 잘 되는 편인가요? 판매가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판매가 잘 상대적으로 안 된다는 건 이제 상대적인 네. 개념인 건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네이버가 메인으로 가져 훨씬 더 수요가 많으니까. 네. 오픈마켓에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픈마켓에서의 상위 노출하는 방법은 거기도 이제 그 오픈마켓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름대로 SEO가 있겠죠. 네, SEO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오픈마켓의 SEO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뭐 네이버만큼 사람들이 뜯어보고 열어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별로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 네. 그런 영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알려진 것도 많이 없고 보통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경험들이 이제 경험치와 테스트가 융합되면서 엄청나게 집요하게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고 퍼지는 건데 그래서 상위 노출 하려고 하면 그냥 광고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냥 거기들은 이제 똑같아요. 그 CPC 광고가 있고 그런 거죠. 네이버에는 이제 그 파워링크라고 하는 문구 쓰는 광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오픈마켓들은 대부분 그냥 쇼핑형 광고밖에 없죠. 맞아요. CPC밖에. 네. 돌려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안 나요. 검색 수요 자체가 기대만큼 많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궁금했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오픈마켓들을 하면서 거기도 이제 광고 담당자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키워드 그래서 한 달에 검색량이 얼마냐? 나 이거 검색되는 족족 여기다가 네. 쓰겠다. 네. 메인에 노출 하겠다. 나 돈 쓰겠다. 써줘라. 네. 안 써져요.